자,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19일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연구원에서 정책기획과 사업조정, 평가분석, 재정투자 분야의 위촉 연구원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 채용으로 연령과 성별에 제한 없이 토익 700점, 토플 80점, 탭스 557점, 토익 스피킹 120점 등의 공인 어학 성적 보유자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NES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스토리지 및 백업과 장애 처리 업무를 담당할 경력사원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성별은 무관하며 전문대 이상 학력과 스토리지, 백업 운영 경험이 있는 3년 이하의 경력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2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사물인터넷협회에서는 홈페이지 및 SNS 관리와 홍보 등을 도맡아줄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포토샵과 일러스트 사용이 가능하면서 홈페이지나 SNS 운영 관리 경험이 있는 신입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전당에서는 무대 감독과 무대 조명, 예술 경영 이렇게 세 분야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 중인데요. 성별과 학력,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예술의 전당 청년 인턴, 하우스 어텐던트, 공연 기획 아카데미 수료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이나비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네요. 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요? 네. 일본에 좀 자주 가시나 봐요. 네, 일본에 한 달에 한 번씩 네. 가서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번에 동경에 갔다 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이제 일본 취업 이야기 계속해서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그 일본 취업이 핫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일본 취업이 핫한 이유? 네. 자, 뭐 당장 가까워서만은 아니겠죠.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본 취업이 특히 대학생들에게 이제 핫한 이유가요. 네. 일본 기업은 지금 당장의 능력보다는 잠재력을 우선시해서 전공 무관으로 종합직 일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해외 취업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나라에서 일하기 위한 취업 비자 취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신입사원한테도 취업 비자가 어렵지 않게 나온다라는 점이 굉장히 일본 그 취업이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비자 심사가 어려워지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단 취업 비자가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게 무엇보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에 우리 취준생들이 도전해볼 만한 기업은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네, 일본에는 약 380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와,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99.7%이고 그리고 대기업이 0.28%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일본 기업이 이 0.28%에 속하는 기업이 될 텐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진출한 기업만 우리가 메인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도요타라든지. 네, 예. 그렇죠. 저희가 도요타, 익숙한.
예, 뭐 혼다, 그쵸. 뭐 이런 네. 것들, 소니. 네, 소니, 뭐 파나소닉, 뭐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 일본 최대 취업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기업 수를 보면요, 뭐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3만 개사 정도 되고, 그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1,500개사 정도의 직종에서 응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다 한국인 채용을 하는 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런 건 전체요. 아니에요. 아, 전체를 네, 말씀하시는구나. 전체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좀 한국인들한테 좀 문을 많이 열어놓는 회사는 한 뭐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체적으로. 5%라도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큰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다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도 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많이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지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2017년도 일본 그 법무성의 자료에 의하면요, 60% 이상이 일본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원수 300명 미만의 그 중소기업에 실제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실시된 일본 취업 면접회인 커리어인 재팬 2017 코리아에 참가한 기업 중에서 50%가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해외 취업이다 보니까 그 기업이 얼마만큼 규모가 크냐보다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취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파악을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채용에 응시를 해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탄탄하고 좀 도전해 볼 만한, 좀 앞으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도전해 볼 수 있는 회사다. 이런 회사는 어느 분야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분야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일본 기업의 업계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계 규모 랭킹 10위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단가가 가장 비싼 부동산 업계가 1위였고, 그리고 2위가 건설, 3위가 전기제조, 그리고 4위가 쇼핑센터, 5위가 가공식품 업계 분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랭킹별로 좀 수입도 비슷한 순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시장 규모로요? 아니죠. 이제 취업자가 네. 받는 수당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 월급이요. 예. 네, 월급으로 보면 솔직히 컨설팅 업계가 굉장히 네. 월급을 많이 받고요. 그래요? 부동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 제도로 많이 예, 되어 예. 있어서 영업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연봉이 좌지우지 되는 네,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컨설팅이 또 네, 많이 준다고 하니까 네. 좀 더 귀가 쫑긋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랭킹 참고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서 취업이 가장 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본 기업이 이제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목적 자체가 국적 불문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를 이제 채용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국내의 채용 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8년도 4월 마이나비 조사에서 2019년 신입 졸업생 채용 계획 자료를 보면 인문 계열은 이제 백화점, 유통 등이 속하는 소매업 쪽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행, 복지, 외식, 철도, 항공 등의 서비스 및 인프라 업계가 높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역 업계에서 채용수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건설,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채용 TO를 늘린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서비스 분야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핫한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호텔이나 관광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인력 채용 규모도 좀 큰 것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도쿄 올림픽이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호텔과 관광 쪽에서 굉장히 채용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2017년도 3월 관광 입국 추직 내각회의에서요, 2020년도 올림픽까지 방일 외국인 수를 4천만 명으로 목표로 한다라는 행동 계획을 책정했기에 그 외국인 관광객 대응이 가능한 그 인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계가 두 번째로 채용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채용 규모가 크지 않더라고요. 워낙 인력풀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지금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정부가 일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부임을 하셨죠. 이수훈 신임 주일 한국 대사도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를 일본 취업 증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K무브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K무브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세계의 한국인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월드잡 플러스 사이트랑요. 그리고 전 세계 15개 도시의 K무브 센터를 통해서 현지 정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성공하신 취업자에 대해서는요. 해외 취업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K무브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떤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취업 정보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멘토링, 그러니까 멘토들과 이제 상담을 할 수 연결을 있는 해주는, 네. 예,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런 노력 때문에 일본의 기술 입문 국제 비자를 신규 취득한 한국인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2014년도에 이제 1,200명이죠. 네. 네, 1,200명 정도 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 2,400명 정도 늘어서 이제 2배 네. 정도 늘었고요. 기술 입문 국제 비자를 이제 취득한 일본에 있는 한국인 수를 봐더라도 2만 1,000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이 기술 입문 국제 비자라는 게 취업 비자와 같은 건가요? 네, 취업 비자와 동일한 비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알아두고요. 자, 지금 일본 IT 업계에서 인력 부인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IT 취업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일본 취업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 IT 기업 쪽에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IT 업계에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유효 구인 배율을 보면 정보 처리 통신 기술자는 2.59배, 그리고 개발 기술자는 2.32배입니다. 네. 2016년도 경제산업성에서 일본의 IT 인력은 17만 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2030년도에도 부족 인력이 78만 9천 명을 넘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이 IT 업종에서 한국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도쿄 지부에서 이제 지난해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들 이제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근무 직종을 밝힌 137명 중에서 90명이 IT 근로자였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 IT 업계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 IT 업계는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하청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토시바, NTT, 히타치 등 대기업에서 이제 IT 업체가 대규모 시스템 개발을 수주를 하면요. 그 후에 2차, 3차 이제 하청 업체들이 사업을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청 업체들을 수탁 시스템 개발 업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 이제 사람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IT 기업을 준비를 하더라도 나는 이 본사 취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청업체 취업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실 때 그게 네. 하청업체인지 아니면 본사 이제 위주로 근무를 네. 하는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취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일본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어디서 이 업계 정보를 찾아서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 회사고 재정 상태는 어떻고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일본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필수로 보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업계 지도입니다. 오. 업계 지도는 일본 경제 신문사나 아니면 동양 경제 신보사에서 출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양 경제에서 발행된 사계보 업계 지도를 보시면요.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안에서의 업계 규모를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업계 전반에 대한 동향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주요 기업별 매출, 영업이익 등 상세하게 그 업계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권을 읽으시면 일본 기업의 전반적인 업계 동향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저희 그 입시 준비할 때 고등학교 때 입시 지도 같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업계 지도를 저희가 보고 참고를 했을 때 한국인 채용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작년에 서울에서 이제 진행된 일본 취업 면접회인 그 커리어 인터뷰 2017 코리아에 참가한 그 50개사 기업 네. 업계 정보를 보면요. 거의 40%가 IT 업계였습니다. 역시 IT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IT 업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서비스와 부동산 업계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청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업종과 이제 직종 쪽에서 이제 인재 수요가 있는 와중에 한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국이 이제 IT 강국이면서도 일어랑 이제 영어가 가능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의 이제 IT 업계에서 굉장히 한국인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서비스와 부동산 업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입사 이제 지원서를 낼 때 그 종합직 일괄 채용으로 일본인과 동등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괜찮으나 입사 후에 이제 영업과 해외 사업 관련된 업무에 이제 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본어와 이제 영어가 능통한 이 한국인 인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일본 취업이 핫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핫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죠. 아무래도 일본 취업 같은 경우는 국내 취업보다 연봉이 좀 높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핫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연봉이 그 신입사원으로 봐서도 굉장히 높은데요. 신입사원 뭐 평균이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연봉 자체가 그 일본인과 동일하게 이제 급여 체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일본 기업은 40대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연봉이 올라가다가 50대 전반이 되면은 이제 감소되는 구조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 희망자들이 그 일본의 장래성을 볼 수 있게 그 40세 연봉의 업계 평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컨설팅 업계가 1,240만 엔으로 가장 높았고요. 예. 하나로 하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종합상사가 그 1,115만 엔, 방송이 866만 엔, 그리고 해운이 808만 엔 순으로 많았습니다. 야, 방송도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일본어를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눈이 드는데 가시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연봉 피크제 생각이 네. 나기도 하네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일본 취업에 대한 궁금증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 화요일 2부 때 함께하는 코너죠. 김보경 대표님만이 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 일본 좀 더 알아보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본 구직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좀 알려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신입사원의 복장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중국 취업 복장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떤가요? 일본 취업 복장 다른가요, 우리랑? 네, 다릅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 평소에 제가 면접 복장도 물론이고,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4월 1일에 이제 입사를 하고 벚꽃이 이제 떨어질 쯤이 이 4월 2, 3주차가 되면요. 이제 슬슬 신입사원 연수도 이제 끝이 나고 5월에 그 일본의 그 장기 휴가죠. 골든 위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수 기간에는 그 일본 특유의 검정색 리크루트 정장을 이제 입는 게 상식인데 골든 위크가 이제 끝나는 주부터 조금씩 본인의 그 개성을 표현하는 신입
신입사원들이 슬슬 나타나기 오, 시작합니다. 네. 네, 일본은 예의와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와의 조화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입었다가 그 선배들한테 그 눈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선배와 상사들에게 사랑받는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실적을 내는 걸 텐데 그렇죠. 네, 신입사원이 뭐 거대하게 지금 4월 2주차 돼가지고 뭐 실적을 내기는 그쵸.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말끔한 목장을 이제 갖춰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어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을 뜻하는 프레셔즈 응원 페어라고 해서요. 네. 네, 일본 기업의 회사원의 그 상식선에 맞춘 네. 정장 세트가 판매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입사원 필수 아이템이죠. 뭐 자켓, 블라우스, 스커트, 뭐 구두, 가방, 뭐 양말까지 뭐 전체를 이제 세트로 해서 30만 원 이하의 오. 상품을 살 수가 있어서 네. 뭐 가성비 갑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생활에 적응도 해야 하는데 하루하루 그 복장에 이제 신경 쓰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한테는 이제 프레셔즈 응원 페어를 활용을 하시는 것을 네.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본 기업의 그 회사원으로서 사랑받는 사원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성비 값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는요, 스타트업 취업 그리고 창업에 대한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